안녕하세요, 임 박사님. 예. 그 완전히 오늘 강의 멤버는 지난달하고 완전히 다 바뀌었네. 아, 그렇구나. 예, 실제 예. 오실 거예요. 또 이제 들어오시겠지. 일단 김홍국 박사님 제가 쉐어를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강의할 아, 내용.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그렇죠. 이게 어딨나? 오픈 줌 쉐어, 미팅 쉐어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오, 그 윈도우가 열렸는데 그 짝 윈도우.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나왔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자, 우리 워밍업 하는 시간 한 5분 정도 갔죠? 글쎄요, 지난번에 그러죠. 논어 얘기할 때 들어오셨던 열 서너 분이 음, 오늘 거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글쎄. 제 강의가 별로 재미없어서 그때 아니, 그랬는지. 그보다도 아직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나도 그냥 예, 허겁지겁 지금 문을 열었는데, 예, 그분들 제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다 같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러셨구나. 어쨌든 우리 작년, 재작년부터 항상 퇴근하시는 장 선생님 들어오셨고, 어, 그, 그다음에 우리 임승민 박사님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강인복 박사 들어왔었는데, 네, 그 벤최 선생님도 오셨네. 예, 예, 우리 저 네, 존경하는 우리 저 동기 최 박사님, 네. 그리고 한정길 박사도 들어왔었는데 어디 갔나? 장, 이준수 교수도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 음, 그러셨어요. 그분이 이런 거에 좀 익숙치가 않으셔서 음. 모르겠어요. 근데 어, 바빠서 한 박사는 바빠서 나간 모양이네, 그럼. 우리 아크로 포럼 좌장이신 우리 김홍목 박사님이 인사 말씀 시작하세요, 그러면. 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뵙는 선생님도 계신데, 이 줌을 통해서는 처음 뵙겠네요. 우리 시간 있으면 이따가 이제 인사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강의가 조금 늦어서 우리 강의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크로 인문 산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이 딱 10년 지났는데요. 지난 6월 달에 10년인데, 상당히 그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또 지금 김철애 선생님이 참 좋은 어, 동양고전 14경 맹자, 오늘은 맹자 편입니다. 그래서 참 이 좋은 강좌를 많은 사람들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 모두 바쁘거나 혹은 또뭐 요새 젊은 분들은 별로 관심보다도 아마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UCL, 1968년에 UCLA로 공부하러 와가지고요. 저는 물리학을 했는데요. 물리학을 마치고 이제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거기 가서 한 2년 있다가 또 여기 LA는 남가주 대학교 USC에서 일렉트로닉 피직스 디파트먼트에서 한 2년 있다가 인더스트리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RW, 에어제 일렉트로닉 그런 등등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60, 1997년, 7년, 8년에 저기 또 조기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컨설팅 여러 가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 UCL 사에서 공부 좀 해가지고 어, 프로덕션 계통에서 제가 좀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줌에서 서로 만나게 됐네요. 우리 이승호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승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그때 막 허겁지겁 갔었는데, 다시 또 와서 또 그 글도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참 열심히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지금 방을 한번 바꾸는 일로 음, 해서 오케이. 못 들어오시고 이렇게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오, 조,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네네. 이걸 보내려고. 네네. 어, 여기 있네. 아, 최 박사, 저기 라스베가스는 날씨가 어때요? 날씨 오늘 좋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김철호 박사님. 아예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은퇴하고 이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요? 지금 이제 한 3년 이제 반 돼 갔습니다. 3년 반. 아, 오래됐네. 음. 우리 저 최병수 박사는 저랑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요. 나사에서 어이구, 근무하시고 오, 은퇴하셨는데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 네. 예, 저는 지금 오늘 저, 말씀해 주실 김철호 박사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음, 김 박사님이 이렇게 시카고에 살 때도, 저도 이제 시카고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다음에 어, 이제, 그,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로, 그러니까 나사에서 한 34년 근무하다가 은퇴를 어이구, 하고, 예, 음, 여기 지금 라스베가스 와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부족한데, 그 무슨 뭐 논어를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좀 쉽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눈높이를 좀 낮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시간이 꽤 지났는데 박사님, 김 박사님 제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예, 예. 예, 사실 음, 저도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저야 뭐 책 읽는 재미로 그냥 어려운 문자 쓰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냥 평생을 이렇게 이런 책이랑 살았지만 보통 용어로 일상적인 얘기로 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노노 얘기할 때도 노노에 우리가 익숙한 얘기, 노노라는 책은 뭐 대강 알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이런 말이라면 나도 들어봤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나 이런 정도로 이제 쉽게 쉽게 했어요. 그래서 노노는 얘기하기가 좀 수월한데 오늘 제가 이제 노노 다음에 당연히 노노 맹자 대학 중령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 이렇게 이제 사서삼경이 쭉 사서오경이 쭉 나가는데 맹자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무엇을 얘기해야지 맹자의 핵심 주제가 되는가 하면 지난번에 노노 얘기할 땐 인을 얘기했어요. 음, 인을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당연히 맹자의 주제는 의입니다. 의라는 말은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양학에서의 말하는 의는 약간의 서양에 말하는 justice 같은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음,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정의라는 게 뭘까? 또는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사회라는 건 뭘까라는 그런 걸 대입시켜서 고민해 보면 우리가 소피스트들 중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의에 대한 재밌는 정의, 데피니션을 내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에요. 음, 정의는 강자의 전유물이에요. 어허, 정의란 것은 약자들이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음, 그런 어떤 궤변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음, 과연 총칼을 든 사람들이 강자고 그냥 맨손에 보통 시민들이 약자인지 아니면 그 거꾸로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역사가 시대 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심판할 텐데 제가 오늘 조심스러운 거는 뭐 여기서 무슨 제가 작년에 에리 프롬과 분단 조국에 대해서 강연할 때도 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했고 또 남의 진영 논리 남쪽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배관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또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뭐 다 다양한 자기 인생에 이제 이 황금기 내지는 수학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오늘 주제로 논의하는 정의나 의라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또는 우리
남한이라는 우리 특수한 사회, 우리 조국,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양진영에 갈려서 이렇게 아직도 패권 다툼을 하는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에서 한번 각자 고민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저 맹자의 그 핵심 개념인 의를 소개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자를 얘기하면서 제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한 15년을 더 공부했어요. 뭐 대학원도 있고 유학도 있고 뭐 심지어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의학도 했고 또 방송통신대 비슷한 데서 60대 중반까지 또 학점을 따는 공부를 해서 무려 15년을 시간을 쏟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 시간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시간당 페이를 받았어도 상당한 부를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 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 모두들 그렇겠지만 10대, 20대 초반에 결정이 됐죠.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제가 닮고 싶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저 모습이 보기 좋다 한 사람이 일곱이 있습니다. 뭐 오, 간단히 제가 강의 시작 전에 그분들 얘기하면 그게 예수, 맹자, 장자, 해능, 막스, 율곡, 그람시예요. 뭐 금방 흩어 지나갔는데 뭐냐면 예수님 신이죠. 신인이죠. 맹자는 정말 동양사의 어떤 결정적인 화두를 던져서 인간이 어떤 선을 지향하고 어떤 국가 사회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의로움이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육가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순자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장자는 누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요의 경지에서 어떤 세상에 발을 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내려다보는 궁세 같은 그런 시점에서 인간의 삶과 뭐 자연과 모든 거를 전망한 사람이고, 현행이라는 분은 육조라고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선불교, 그러니까 달마대사로부터 해서 1대 2대 3대 4도 6대로서 6조 해능이라 그래요. 그분은 제가 제일 늦게 만난 분인데 그분은 이제 선불교 중국 선불교의 창시자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칼 막스는 다 아실 거고 율곡은 제가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고 전공한 분이고 49에 죽을 때까지 선조 같은 그 우매한 임금 밑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그 시대를 어떻게든지 나 좋은 쪽으로 나아갈 길을 막 이렇게 지향한 분인데 결국 그분 돌아가시기 10년 후에 10년이 채 안 돼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그냥 음, 완전히 우리 백성들이 도륙이 났죠. 그다음에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 마크시즘을 갖다가 헤게모니 이론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공산당 대부분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뭐 신영복 선생처럼 자신의 그 어떤 마크시즘 철학을 전개한 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가진 어떤 그 이념이랄까 이상이랄까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순진한 환상이고 현실 정치에서 그것이 적용이 돼서 진짜로 그게 세상을 바꾸고 그렇게 어떤 그런 걸로서 힘을 가졌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아직도 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의 사교회통 그리고 이제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주장하신 분이에요. 사교회통, 종교 간에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나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선한 어떤 추구, 선의 추구에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가치가 인과 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맹자 얘기는 거의 다 맹자 원전에서 나와서 인용한 거예요.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50분에 걸쳐서 맹자 동양 고전의 십자경전 중에 두 번째 맹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조심스러운데 제가 뭐 유학을 전공했다는 건 다 제가 나온 그 대학의 동학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동학들은 알고 여기 마침 강희복 박사는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퇴계로 해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셨고 우리 한정길 박사도 또 본인이 박사 받은 거는 또 유학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같이 공부하면서 한 스승 밑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학문을 한 분들인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제가 아마추어 같기도 하고 딜레탕트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저는 평생 이걸 붙들고 살았어요. 의라는 화두를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칼막스에 대한 것, 평등, 자유, 형평 이런 거에 대한 책을 한 100권을 쌓아놓고 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그거 소개해 가면서 에리프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맹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맹자. 음, 그래서 맹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뭐 모두가 알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 우리가 맹자를 생각할 때는 맹자의 어머니를 떠올려요. 그 유명한 맹모 삼천입니다. 맹모 삼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맹자가 3번 이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왜 이사를 했느냐 아시죠? 첫 번째는 무덤가에 살았더니 그 제사 지내는 곡소리 흉내내고 두 번째는 시장가에 살았더니 장사치들 흉내내고 세 번째는 이제 어디 갔죠? 예, 서당가에 갔습니다. 서당 곁에 가서 드디어 그리는 흉내를 내더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뭐 공자보다는 좀 나았을지도 몰라도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 뭐 전국 칠웅 뭐 춘추 오패 그런 나라들이 이 사람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인정했냐? 오히려 법가나 종행가라 그래서 종행가는 그 소진장이 같이 합종책, 연행책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전 중국을 다 통일된다 해서 소진장이라는 그 유세가들이 종행, 그러니까 합종 연행을 얘기한 거고 법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진나라가 처음 중국을 완전 통일했을 때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법가입니다. 법가. 법가는 물론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도 있고 그 아류들이 다 이렇게 법가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가의 인의 사상, 왕도 정치는 그 당대에는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먹힌 게 아닌 사상의 찌꺼기를 우리가 몇 천 년을 되뇌이고 살았는데, 그럼 왜 그랬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춘추전국 전쟁과 야만의 시대에 왜 인의를 얘기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노노 얘기하면서 공자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손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태어나고 죽은 연도가 거의 생물 연도가 비슷합니다. 손자병법하고 노노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논어에서 말하는 인의가 병법에서 말하는 거는 그 씨알도 안 먹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무슨 전쟁에 이길 것이며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공자, 맹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는 왜인가를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의라는 말은 에, 양 우리가 양자에다가 나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아라는 것은 창의 끄트머리에 창의 창. 그 아라는 게 이렇게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걸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나입니다. 나는 뭐냐? 나라는 존재는 원시 시대든 야만 시대든 내가 나를 방어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는 그런 치열한 그런 것의 나예요. 물론 이제 나라는 말이 아도 있지만 오라는 말도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다섯 오에다 입구자예요. 내 식구 정도는 먹여 살린다. 그게 오예요.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먹는 식구가 다섯이다. 그럼 그게 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 아자와 나 오자가 다 난데 그 개념의 형성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서양 그 성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희생양이죠. 희생양에서는 결국 의 개념에 양과 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의 개념에는 희생이라는 개념, 헌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말들 이렇게 의라는 말이
포함된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이거 PPT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아주. 네, 잘 보입니까? 예. 결리사의, 군신유의, 대의명분, 도원결의, 이거 뭐 삼국지에 나오는 말, 사생추의, 사생추의란 말이 맹자가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생치 조금 이따 글씨가 나올 텐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김도숙이라는 의병장도 지내고 한학자였던 분이 3.1운동 거사를 도모했던 사람의 흔적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넣었고, 그리고 의형제라는 말도 있고 의수나 의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잘린 사람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은 그 대체하는 걸 하는 것을 의수의족이라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의라는 말은 자연적인 감정의 측은지심에 비해서 대체 보완, 인위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연적인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거에서 나오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탐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아마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걸 접했는데, 에드워드 윌슨의, 그분이 이제 앤트라는 거예요. 곤충학자예요, 원래는. 근데 곤충들을 관찰하다 보니 곤충들이 너무 달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저 미물들이 아니야, 보니까. 근데 그 개미들을 관찰하고, 물론 벌도 관찰하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질서정연한 생활 방식이 있고, 협력하고, 각자의 분업을 하고, 또 전체 그 어떤 존속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근데 그 개미가 무슨 이성이 있어서 그러냐? 개미가 무슨 지각이 있고, 개미가 무슨 뭐 사유 체계가 있느냐? 아니에요. 거의 본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에드워드 윌슨은 이 책을 써서 풀리처상까지 받았고, 그 한자를 만들 때 다 그 의미가 부여되는 뜻이 있는데, 개미라는 말의 의는 벌레 회자에다가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인물이 있어요. 뭐 거미도 있고, 뭐 지렁이도 있고, 뭐 달팽이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있는데 개미한테 의자를 부여했어요. 그 오, 개미한테 의자를 부여했다는 것은 상호 부조하는 공동체 사회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의 개념을 인지하느냐를 이렇게 보면, 이래서구나 하는 걸 여기서 제가 예를 들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떠올리면 가슴이 찌릿해지는, 뭐 이번에 영화에도 뭐 하얼빈이라고 나왔다는데, 안중근 의사가 33세 세상을 떴지만 천고의 이름을 남겼고, 윤봉길 의사는 25세 아깝게 그 좋은 나이에 자식들 남겨놓고 와이프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분들의 제가 지난 2월에 거기 충청도 예산인가 어디 갔다가 윤봉길 의사 충의사를 갔어요. 의자가 그런 거예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 무엇을 어떻게 했어? 견위 수명이에요. 내가 나라의 위기나 위태로울 때 내 목숨까지 바친다. 도대체 의가 무엇이길래? 아까 트라시마코스는 분명히 의라는 것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거다라고 어, 규정을 내렸는데, 어째서 의가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열사가 있고 의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기니까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맹자가 했던 말 중에 왕이나 어떤 사업가나 보통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는 거에 극적인 얘기가 이 양해왕 장구에 나오는데요. 왕을 만났더니 이 왕이, 맹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나라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정치 컨설턴트 정도로 생각하고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셨으니 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내 나라가 이뤘겠습니까? 했을 때 바로 유명한 그 맹자의 대답이, 왜 이를 말씀하십니까?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인의가 있을 뿐이에요. 왜냐? 아니, 당신이
이만 얘기하면 그 그 대신들도 이론만 얘기할 거고 또 선비들 하급 관리들도 이만 얘기할 거고 백성들도 다 이론만 얘기하면 언제 의가 있냐? 의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왕자리에 있는 것인데 당신마저도 리리리리 해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 세종대왕의 그 광화문 앞에 있는 상을 갖다 놨는데 글쎄요, 우리가 추구하는, 저런 왕이라면 선정을 베풀고, 우리가 명군이라고 하고, 대단한 사람이 와도, 결국은 왕은 왕일 뿐이에요. 왕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의 어떤 자유, 평등, 박애를 추구하는 그런 정치관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도 정치를 얘기하는데, 계속 이 맹자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왕들이나 나라마다 갈 때 뭐냐? 저 사람이 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어. 언제 이 일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말이야. 말이 돼?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받는데 조롱도 받고. 근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왕도 정치라든 게 왕의 선의에 의존하고 그 왕을 둘러싼 기득계층의 그 어떤 최고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의 선의에 의존해서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이게 난센스예요. 어떻게 보면. 응?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아니, 어떤 누구가 자기 기존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야지, 왜 보통 사람들한테 그걸 자기 그 권한을 양도하거나 자기가 좀 자기를 희생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2000년 중국 왕조사를 얘기할 때, 간단하게 내자로 내법 외유라고 합니다. 내법이라는 건 알고 보니 안으로는 법치를 하는데 법가의 주장으로 다 신상필벌로 하는데 겉으로는 인의예지 뭐 이렇게 왕도 정치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안으로는 법가 밖으로는 육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유명한 의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다가 이제 기대서 설명할 때, 측은지심 인지다냐오 수호지심 의지다냐라. 그러니까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고, 아이고, 그 참 안 됐다 하고 동정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인의 싹이고, 그리고 수호라는 건 내가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내가 뭘 보면 아주 속된 말로 쪽팔려. 이게 사람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는 그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의로움의 싹이 되는 단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부끄러움 안다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도 있고요. 극한의 좋은 자리에 가서 누리고 권력도 금욕도 누리고 살면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냐면 자기가 누리는 게 당연하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자기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해, 거의.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비교해서 내가 부끄럽다, 뭐 미안하다, 뭐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기 걸 누리고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단초가 되는 부끄러움은 결국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회 부조리에 분노하고 나라의 위기에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공분하면서 나갈 때 그게 다 부끄러움이에요. 이래서 되겠어? 그런데 이게 이제 맹자는 그게 사람의 심정에 사람의 심리 안에 타고난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의의 단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맹자가 이제 사단을 얘기하면서 인의예지,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뭐 축인지심을 얘기하면서 전체를 얘기할 때는 불인인지심이라고 얘기해요. 불인인지심 말이 좀 어렵죠. 뭐냐면 불인이야. 참지 못하는 거야. 사람으로서 참아 그것은 못하겠어라는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지가 와서 막 배고프다 그러고 뭐 약한 사람 픽 쓰러지는데 걷어차면서 너 대저라 너 같은 인간도 살아도 뭐하냐 이러지는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인간이. 뭐 이게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인가 언제 그런 일로 해서 금식하고 단식하는 분들 옆에 가서 일베 친구들이 가서 막 통닭 두들고 막 그 냄새 풍기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뭐 어디 그냥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거는 차마 사람으로서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마 사람으로서 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 인지심이 바탕이 돼서 그 수호지심도 생기고 측은지심도 생기고 사양지심도 생기고 시비지심도 생긴다라고 맹자는 얘기하고 그것이 맹자의 가장 그 인간성에 대한 어떤 선한 마음의 지향성, 성선설의 근거가 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 한 번이라도 불의를 행하고 여기 또 무고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죽여서 천하를 얻어서 왕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모두 그런 건 안 한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 죽이면 내가 뭐, 나라도 가질 수 있고, 내가 뭐, 말하자면 삼성 뭐, 그룹도 가질 수 있다면, 왜 사람 죽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맹자는 그랬어요. 한 사람의 목숨은,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하고 같다. 이런 건 뭐, 이걸 저는 유교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이란 말의 무게는 서양에서 말하는 휴머니즘은 신본주의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가치이고 휴머니테리언이즘, 뭔가 인간 온종주의지만 우리 맹자나 동양에서 말하는 이런 휴머니즘 이런 거는 천인합일과 천진을 다 보는 자연과 인간과의 생태학적인 어떤 연결, 뭐 동중서가 말하는 천인감에서 우러나오는 천명지위성 같은 거예요. 나중에 중용에서 얘기할 거예요. 천명지위성, 설성지도 수도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불인인지심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범권, 유영철, 김대두, 정두영, 이춘재, 정만규, 강호순 이분들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몇이라도. 이 사람들 이름 옆에 있는 숫자가 그 사람이 죽인 사람들 숫자예요. 잘 기억이 안 나지나? 예를 들어서 이춘재는, 봉준호가 만든 영화 살인의 추억에 그 범인이 돼야 되는 사람이 엉뚱하게도 수십 년에 이제 유전자로 발견이 됐는데 이놈은 순전히 성욕 때문에 15명의 여자를 죽인 놈이에요. 예. 그리고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처제를 강간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서 20여 년을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살아 있어요. 감옥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가슴 아픈 거는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이 제가 작년에도 못 갔고 올해도 못 갔는데 거창 양매합성 사건으로 719명이 죽었는데 제가 어이구. 뭐에 놀랐냐면 3살짜리 어린애 3살도 안 된 애들이 100명이 있었대요. 빨치산도 왔다고 한 동네를 다 살리고 했는데 오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 우리나라 국군이 한 일이에요. 뭐 이게 정치 진영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3살 이하짜리를 그 아기들을 왜 죽이지? 뭐 그게 무엇이 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광주에서도 166명이 이제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사실은 그때 부상을 입거나 크게 다친 사람이 3천 명이 넘는데 그 후유증으로 376명이 몇 년 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참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뜻밖의 제가 엊그제 뉴스를 봤는데 3천 명 죽여서 이렇게 담을 수거하는 그 푸대자루를 준비했대요. 어느 부대에서 계엄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놀랬고, 그럼 어디 누구냐, 노상원인가 누구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거하고 사살, 그거 있다 그래서, 에이, 설마 사람 그럴 수는 없어. 안 그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상할 기 없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오인동 박사님 들어오시고 있네요. 지난달에 오인동 박사님 소개드렸죠? 하버드대 정형외과 의사로 남북을 오가면서 통일운동을 하시고 한겨레 통일문화상 받으신 통일계 원로십니다. 오 박사님이 저랑 산행을 4년 동안 하면서
북한 관련 통일 관련 책을 한 100권 주셨어요. 저한테 왜 주셨는지 너 아직도 너무 우익이라고 생각하시 주셨는데 그래 열심히 읽고 제가 많이 좀 색깔이 달라졌는데 그 책은 나중에 저 노길남 선생이 모아놓은 책 그 그쪽 그 도서관 만드는 데다가 기증할 겁니다. 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맹자를 또 인용을 할 텐데 의라는 것은 아까 이제 측은지심을 가지고 아이 불쌍해 동정심을 갖는 건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어요. 예? 소녀의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엄마의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의라는 마음을 갖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왠지 모르게 세상을 좀 그렇게 바라보는 남자의 책임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의무감 그런 데서 생겨서 저는 의라는 것은 인간의 품위와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 맹자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평생 느끼고 아 그런 분들을 보고 존경스럽고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아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의리라는 것이 이 공동체의 어떤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아니면 실천한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메리 에버린 타커라는 분을 저기 그 클레몬트 학회할 때 화이트헤드 학술대 할 때 10여 년 전에 만났는데 이분 책에서 유학이란 무엇이냐 컨피시니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좋은 글을 써서 내가 만나서 아 당신 글 너무 좋았다 잘 읽었다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라저 굿, 커먼 굿, 퍼블릭 굿 뭔가 공동체에 해당되는 보다 큰 공동체 보다 보통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것 그다음에 공동의 그런 거에 대한 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육아가 가졌던 역할이고 그것이 유학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소명 같은 거라고 예,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맹자를 읽으면서 꼭 누군가 읽어도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의 귀, 사직 차지, 군의 경이에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다. 사직이라는 건 말하자면 정권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왕조라고 얘기도 되고. 그리고 임금은 가장 가볍다. 그래서 맹자는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을 쫓아내도 된다 하는 방벌론을 주장했어요. 방벌론. 그 음, 방벌론 때문에 천년가량 맹자가 금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음, 사서삼경이 된 것은 거의 뭐, 어, 훗날이에요. 오랜 후. 맹자 사후 뭐 천년, 천원, 몇백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금서였죠. 왜냐? 방벌한다는 건 왕을 쫓아낸다는 건 하나의 역성혁명이거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맹자가 가진 그 기계라는 게 의라는 것에 대한 기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하는데 어, 이러한 사람은 부귀도 그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도 그를 흔들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를 굽히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일러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대장부라는 개념을 맹자가 이제 define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자 원문으로 이제 인용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육가 철학이 가진 이상 인물이 대장부예요. 그 대장부는 어떻게 가능하냐? 유명한 학설로 있어요. 호연지기를 지는 사람이 가능하다. 호연지기는 뭐냐? 호연지기는 큰 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몸을 가진 소체가 아닌 큰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천둥 벌거숭이의 지심을 잃지 않는다. 적자지심이라는 게 우리가 아주 어려서 순수했던 그 마음, 나중에 뭐 이렇게 이득을 따지고 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뭔가 이런 걸 따지지 않았던 그 시절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맹자는 계속 그 일곱 편에 달하는 그 맹자에 나오는 모든 뭐 등문공편, 뭐 양해양편, 뭐 이렇게 이루장, 뭐 무슨 뭐 고자장 이런데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한문이 가지는 그 어떤 미학적인 그 캘리그로